혹시 선크림 잘 바르고 계세요? 선크림 요만큼 바르시고 나 다 발랐네 끝이야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오늘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이 뜨거운 여름 계절에 어떻게 선크림을 제대로 발라야 할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나 도대체 선크림을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트러블도 생기고 눈도 시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한테 딱 맞는 선크림 고르는 방법까지 덤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원래 얼굴이 까마니까 선크림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까만데 뭐 더 까매지겠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더 까매집니다, 여러분. 얼굴 까마신 분들이 더 까매지고요. 얼굴 하얀 사람들은 안 발라도 될까? 아니죠. 얼굴 하얀 사람들은 화상을 굉장히 잘 입어요. 왜 그러는지 제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외선이 피부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지에 대한 간단한 그림이에요. 자외선 C는 사실 무시해도 되고요. 6번 오존층에도 다 흡수되니까. 자외선 A와 B가 메인인데 이제 이 B 같은 경우에는 일광화상, 우리 왜 햇빛에 오래 있으면 체육대회 같은 거 하고 나면 얼굴 빨갛게 되잖아요. 이렇게 화상을 입어요. 얼굴 하얀신 분들이 이 화상을 굉장히 잘 입죠. 그리고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이 색소 침착, 얼굴이 좀 검해지게 하는, 얼굴이 탔다 표현하게 되는 게 이 자외선 A가 많이 영향을 끼치고요. 그래서 검은 분들은 이 자외선 A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자외선 A는 피부 되게 깊숙이까지 들어가면서 이 진피층 안에 우리 콜라겐, 우리의 소중한 콜라겐들이 차 있는데 이거를 녹여내는 역할을 해요. 피부가 더 얇아지고 늙게 하죠. 그리고 이 A, B, 물론 미용적인 목적에서도 차단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피부암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야겠죠. 우리 선크림 보면 그 SPF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PA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SPF는 UVB를 얼마나 차단하냐에 대한 내용이고 PA는 UVA를 얼마나 더 잘 차단하는지에 대한 지수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 하실 때 SPF는 30 이상, PA는 3 포지티브 이상이면 자외선 차단 잘 될 수 있어요. 흔히들 하는 실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양을 너무 조금 바르십니다. 성인 얼굴 바를 때는요, 한 손가락 적어도 한 마디에서 한 마디 반은 무조건 바르셔야 돼요. 찔끔 바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근데 찔끔 바르면 왜 안 되냐?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원래 제곱센티미터당 2mg 정도를 발라야 된다고 하거든요. 2mg 정도 바르면 SPF 30 바르면 30 효과가 그대로 날 수 있어요. 나 귀찮아, 그리고 나 약간 텁텁한 게 싫어 해서 반만 바르잖아요. 1.0만 발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효과가 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거의 6분의 1로 그 효과가 줄어요. SPF 30 비싼 거 사봤는데 이렇게 바르면은 사실은 뭐 바르나 마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선크림을 바를 때는 많은 양,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선크림을 바를 때 적정량은 얼굴목 기준으로 손가락 1마디 반에서 2마디까지. 얼굴만 바른다고 하면 손가락 1마디에서 1마디 반 정도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주 하시는 실수는 기초가 완전히 흡수되기 전에 선크림을 바르시는 거죠. 그러면 선크림이 밀리면서 얼굴에 있어야 될 선크림이 뭐 다른 데로 다 가게 되는 거죠. 필요 없는 뭐 손바닥, 손등 이런 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샤워하고 바로 욕실에 로션 크림을 바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기 아침 준비하고 뭐뭐뭐 하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기초 크림이 완전히 흡수된 다음에 선크림을 발라요. 선크림은 또 아시죠? 나가기 전에 30분 전에 바르셔야지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염두해 두시고 이제 아침 스케줄을 짜셔서 선크림 바르시는 것도 중요하다.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대충 문대서 선크림을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보통 남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왜 우리 아저씨들 보면은 세수할 때나 막 보면 막 그냥 이렇게 막 문지르거든요. 선크림도 그냥 보시면은 한 마디 반 쭉 짜서 그냥 막 문대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어떻게 바르는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제 남편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손가락 1마디 반 정도 짠 다음에요. 한꺼번에 바를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3번에 나눠서 덧바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짠 거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펴고요. 그 다음 막 이렇게 문대는 게 아니라 톡톡톡톡톡톡 문지르면서 얼굴 쪽에 충분히 흡수돼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물론 저도 사실 잘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바로 아침에 한번 땡 바르고 그냥 끝인 거예요. 사실은 선크림은 한 2-3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발라주는 게 좋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땀이 나서 벗겨지기 때문에 꼭 2-3시간마다 덧발라줘야 돼요.
근데 두세 시간마다 선크림이 덧바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예전 영상에도 추천해드렸는데 다이소에 보면 그 마린 워터풀 선스틱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계속 덧발라주시면 화장이 뭉치지도 않으면서 용이하게 덧바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피부과 전문의만 가르쳐드릴 수 있는 꿀팁 나가겠습니다. 선크림 이렇게 바르시면 효과 200%로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선크림 바를 때 얼굴만 바르고 땡 하시면 안 되고요. 얼굴, 목, 그리고 귀까지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요 팔까지, 손끝까지 발라주셔야지 일광화상과 그리고 햇빛 알러지를 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위를 안 바르기 때문에 왜 우리 어머니들 보면 손등에 막 흑자 다다다다 있거든요, 잡티? 그런 게 다 선크림 안 발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손등 나중에 쭈글쭈글해지기 싫다 하시면 이런 손이나 목, 귀까지 꼼꼼하게 다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름이나 검버섯을 떠나서 그 남자분들 특히 왜 얼굴만 선크림 엄청 발라서 얼굴목 딱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얘 선크림 발랐다 표시나는 분들. 그러니까 얼굴목 그리고 귀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선크림. 그쵸. 이게 매번 피부과 오셔서 저한테 막 고민 상담 하시는 분들의 되게 탑 토픽 중에 하나예요. 얼굴이 뒤집혀졌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용어 구분을 해야 되는데 뒤집혀졌다.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난 지성인데 여드름이 심해졌다. 두 번째, 나는 민감성 피부인데 눈이 화끈거리고 선크림만 바르면 피부가 빨갛고 가려워진다. 이렇게 두 타입으로 나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선크림을 자기 피부 타입에 따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도 실제로 갖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지성인 분들. 근데 나는 그냥 개기름만 많고 세수해도 바로 막 기름 끼고 하고 나는 전혀 민감한 느낌은 없어. 난 붉어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유기자차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오히려 지성 피부에 유기자차 바르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여드름?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교과서 읽어보시면 이 무기자차를 바르게 되면 무기자차는 이렇게 한 컵을 덮이는 거거든요. 한 컵을 덮일 때 모두 덮이겠어요? 바로 모공도 덮이게 되죠. 모공이 덮이면 나와야 되는 피지가 안쪽에 가둬지면서 그것 때문에 여드름 모낭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민감하지 않은 지성 피부다 하시면 저는 유기자차를 권해드리고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요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더 가성비템을 원한다 하면 이거는 저희 남편의 추천템인데 니베아 선 크림, 수딩 센서티브 크림 요거 쓰시면은 트러블 모낭염 없이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바로 건조한 피부 타입입니다. 보통 건조한 피부 타입일수록 피부 장벽이 약하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고 피부염이 잘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무기자차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유기자차의 성분은 피부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게 알러지 피부염을 유발하고 열감을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추천템을 갖고 왔는데 이제 이 첫 번째 에스트라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템인데 실제로 제가 이걸 잘 쓰고 있는 템이에요. 이제 무기자차를 쓰시면 사실 이중 세안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더 피부가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보완을 해서 갖고 온 몇 가지 추천템이 있는데요. 바로 두 가지 제로이드 이지워시 마일드 선크림 그리고 요거 일리윤 저자극 이지워시 선크림입니다. 제가 이거 선크림 진짜 다 구매하고 써보고서는 이거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PD님이 실제로 쓰고 있는데 남자분인데 너무 잘 씻기고 무기자차인데 불편감이 없다. 강추템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올리브영에 있는 템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편한 쪽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가성비거든요. 그래서 팔까지 제가 발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 팔까지 이중 세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팔이랑 얼굴, 목 바르실 때 요거 하나로 바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빼먹으면 또 서러워하겠죠? 나는 민감한데 건조하지 않고 기름이 많이 껴. 수부지야. 이러신 분들 은근 많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지워시를 쓰면 이게 기름이 많으신 분들은 쉽게 쓸려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이중 세안에 불편감이 있더라도 요 에스트라 아까 설명드렸던 무기자차 선크림을 쓰시는 게 좀 더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사실은 이런 분들도 유기자차를 쓰시면 더 좋긴 하거든요. 유기자차는 피부염이 잘 생길 수 있긴 하니까 유기자차를 나는 쓰고 싶다 하시는 수부지 피부들은 피부과 가셔서 처방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선크림을 쓰시면 좀 더 피부 케어를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선크림을 깨끗하게 잘 지울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워터프루프가 아닌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일 세안으로도 꽤 잘 지워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 폼 클렌저로 사용해서 깨끗하게 좀 닦아내시면 되고요. 이제 무기자차, 이 무기자차나 혹은 워터프루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일 세안으로는 잘 안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이중 세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1차 세안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폼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클렌징 밀크는 어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클렌징 밀크는 아무래도 오일이나 밤에 비해서는 세정력이 좀 약하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나 밤 형태가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용하실 때 조금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것만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일을 젖은 손에 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손이 좀 더러워서 괜찮나요? 하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바로 닦아내시면 돼요. 롤링을 해서 충분히 선크림 닦아내신 다음에 손에 살짝만 물 묻혀서 유화시키면서 살짝 롤링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세요. 그래도 잔여물이 남죠? 그거는 2차 세안으로 폼 클렌저로 깨끗하게 지워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앞서서 많이 소개드렸는데 이거 다 아시는 템일 경우가 많아요. 아씨 뭐야 또 아는 거 소개해줘? 하면서 욕하면서 멈추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 갔다가 진짜 꿀템을 갖고 왔거든요. 짜잔, 이거 바로 투명 썬패치. 이게 뭐냐, 왜 우리 게이트볼 칠 때나 테니스 칠 때, 골프 칠 때 이렇게 여자들 썬패치 많이 붙이거든요. 이 부위에 기미가 되게 잘 껴서. 근데 이거 저는 아직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저는 약간 튀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유별나 보이는 걸 되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쓰지만 내심 걱정은 되는, 그때 이걸 사용하시면 딱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제가 한번 펴서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펴서 바르면요, 이렇게 랩을 씌운 것처럼 한꺼풀이 싹 채워져요. 반짝반짝하죠? 랩을 씌운 것처럼. 근데 자세히 안 보면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 기미 있는 부위에 딱 바르시면 너무 좋다. 제가 진짜 완전 강추템입니다. 이게 다시 또 떡상할 수 있어요. 제 예전 다이소 추천 영상 때문에 레티놀 세럼 떡상한 거 아시죠? 요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효과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거 테스트하느라고 집에서 이거 바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면서. 광이 나니까.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예리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허투루 찍을 수가 없어요. 그 여름에는 UVB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요. 겨울철 되면 UVB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UVA가 메인으로 영향을 끼치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구분해서 쓰면 좋으나 우리가 또 어느 민족이죠? 바로 K-뷰티잖아요. 우리 선크림들은 다 SPF 수치도 50 이상, 30 이상인 경우가 많고 PA도 충분하게 UVA를 짠짠하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분하실 필요 없이 SPF 30 이상 그리고 PA는 3포저트 이상 제품을 쓰시면 된다. 그리고 매번 계절마다 가르신 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 사셔서 6개월 지나면 한 번씩 갈아주고 요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또 선크림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번 선크림 영상도 꽤나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이번 영상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크림 다 테스트해보고선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크림 하나만 제대로 발라도 피부과 오실 일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선크림 발라보시고 골라보시고요. 그래도 좀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에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피드백 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